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 이슈들은요.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 2가지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는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영국에서도 잇따라 기준금리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요. 시애틀 타임즈 기사부터 함께 보시죠. 이 영국의 중앙은행이 예상을 깨고 전격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무려 3년 4개월 만인데요.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행동에 나서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미국 연준에 이어서 내년 초에 채권 매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CB는 주요국 가운데 긴축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평가받지만 그 방향은 돈줄 조이기라는 점을 확인한 셈입니다. BBC에서는 팬데믹 이후 풀었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긴축의 시대가 왔다고 본격하게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중 실질적인 긴축에 돌입한 건 영란은행이 처음이죠. 물가 폭등이 지속하자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1월이죠.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제기구인 IMF까지 나서면서 영란은행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을 정도인데요.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외신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인상 결정은 다소 의외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영국은 오미크론의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더 지켜보자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게 또 시장의 당초 예상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와중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자칫 침체를 더욱더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전망을 깨고 영란은행이 전격 금리 인상에 나선 겁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급등을 영란은행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HSBC 투자 전략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ECB 역시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채권 매입 속도를 점차 낮춘다고 전했고요. 내년 3월에는 채권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연준이 내년 3월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내년 중으로 기준금리 3회 인상에 또 나설 것임을 시사했죠. 미국이 앞장서고 또 영국 등 주요국들까지 움직이면 다른 나라들은 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CNA의 기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을 무더기로 징계했습니다. 명분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인데요. 앞서 같은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서 별도의 제재까지 나서면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러먼드 상무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생명과학과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중국은 이를 소수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기술이 이 같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7개의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군사과학원을 비롯해서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는데요. 인권단체들은 그간 중국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위구르족의 감시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을 해왔죠. 이날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두뇌 조종을 포함하는 무기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입니다. 신장 위구르를 비롯해 홍콩 등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둘의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는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외신 통해서 미리 예측해보는 오늘의 시장이었고요. 시장에 미칠 테마 키워드 만나보셨습니다.